네, 반갑습니다. 글쓰기 기초 수강생 여러분, 이번 주는 영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강의실에서만 보다가 영상으로 만나니 어색하죠? 어떻게 화면빨 잘 봤나요? 마스크를 안 쓴 모습은 또 처음이네요, 그죠? 민낯을 들킨 것 같아서 좀 부끄럽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우리가 계속 진행 중인 성찰하기 좋은 날씨죠. 성찰적 글쓰기가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실습지를 읽고 또 읽으면서 여러분들을 알아가려고 노력 중인데요. 어려운 시기에 다들 열심히 해줘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오늘은 성찰적 글쓰기 마지막 실습 초고 쓰기와 글 다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상한 경험을 토대로 글감을 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했어요. 다들 고생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성한 이 내용들을 짜놓은 개요를 문장으로 글로 표현해야겠죠? 글로 그린 여러분들의 자화상 스케치부터 시작해볼까요? 초고 쓰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개요까지 다들 잘 짜줬어요. 근데 글을 막상 쓰려니 막막하죠? 전혀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바라보고 성찰했는데 옳고 그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글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오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미사여구 가득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진실된 글, 스스로를 바라보는 글을 쓰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제 여러분이 설계한 개요를 중심으로 초고를 쓸 겁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개요에 얽매여서 제출한 개요랑 글 내용이 다른데 어떡하지? 고민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개요와 동일하게 초고를 작성할 필요 없어요. 글쓰기의 단계는 고정적인 성격이 아니죠. 유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요를 구성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한 부분이 막상 글을 쓸 때에는 중요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조금만 다루려고 했던 부분이 막상 글을 쓸 때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개요를 수정하고 글을 써내려가면 되죠. 과감하게 글은 요리와 다르게 애초에 설정한 레시피를 따르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글을 요리하는 셰프들입니다. 레시피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면 됩니다. 맛이 안 난다? 그럼 레시피를 수정하면 되겠죠? 초고는 세부 개요도의 처음, 중간, 끝, 층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각각 하나의 내용을 한 문단으로 나누어서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문법적인 측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법적인 측면에만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풍부한 감성과 가치관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문법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여러분들의 사유 확장, 사유 표현에 집중해달라는 겁니다. 내용을 풍부하게, 이런 것까지 써도 되나? 싶을 정도로 풍부하게, 알겠죠? 성찰적 글쓰기를 쓸 때 주의할 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소한 소재에서 보편적 주제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것.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죠? 어제 친구와 점심을 같이 먹은 것도 글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친교적 감정 어떻습니까? 소재는 사소하지만 주제는 보편적이죠. 둘째, 서사, 묘사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 오글거려, 낯간지러, 이런 생각들은 여러분들의 감성을 옥죄는 사슬입니다. 서사와 묘사가 풍부한 여러분들의 글, 여러분들의 감성 기대하겠습니다. 셋째, 글을 대표해서 주제를 드러내고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목을 작성할 것. 여러분이 쓸 글로 전달할 메시지, 주제 명확해야겠죠. 또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읽고 싶게끔 제목을 붙여주세요. 넷째, 첫 문장부터 주목해서 전체 흐름을 구상하고 개요를 작성할 것. 글을 쓸 때 생각나는 대로 쓰기보다는 이어질 내용을 고려해서 문장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다섯째, 이렇게까지 써야 하나 싶을 정도로 수다를 떨고 여러 번의 글 다듬기를 할 것. 요새 수다 떨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떠들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죠. 글에서 떠드세요.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털어놓으세요. 나중에 여러 번 다듬더라도 일단 털어놓으세요. 알겠죠? 또 글 전개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사진 등의 자료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글 다듬기에 대해 살펴볼게요.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쓴 글을 다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캔 원석 잘 다듬어야 보석이 되겠죠. 글쓰기와 반대로 먼저 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제목의 적절성, 글 전체의 통일성과 완결성, 주제에 부합하는 문단 간 내용의 긴밀한 연결성 등에서 문제 없는지 검토하고요. 다음으로 문단 단위에서 글 다듬기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문단 단위에서는 1문단 1주제, 하나의 문단, 하나의 주제, 문장의 긴밀성 등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그 후
문장 단위에서 주술, 호응, 접속, 조사, 띄어쓰기 등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탈자, 어휘, 문장 부호 등에 대해서 점검해 보세요. 글다듬기의 원칙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글다듬기 3원칙, 첨가, 삭제, 재구성. 첨가는요, 초고를 쓸 때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 혹은 불충분한 부분을 보완할 내용, 자료들을 더 넣을 경우에, 삭제는 불필요한 부분이나 중언부언하는 내용을 지울 때, 재구성은 글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무관한 경우와 같이 주제를 전달하는데 더 효과적인 배치가 필요할 때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첨가, 삭제, 재구성의 원칙 잘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들의 글의 완성도는 바로 이 글 다듬기로 결정됩니다. 이 글 다듬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몇 번이고 다듬어서 반짝반짝 예쁜 글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반짝반짝. 이번 주는 초고 쓰기와 글 다듬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공지한 날짜에 초고를 제출하고 초고를 다듬은 완성글은 8주차 중간고사 주간에 스마트 LMS에 탑재하도록 할게요. 세부 일정은 스마트 LMS를 확인해 주세요. 성찰적 글쓰기 첨삭은 자가 첨삭을 기본으로 합니다. 스스로 평가 기준에 맞춰 첨삭 진행해 주세요. 착실히 실습해온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실습들을 토대로 한 편의 글을 써볼게요. 제공한 서식에 한 페이지 내외로 초고를 작성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성실히 쓴 만큼 저 역시도 정성 들여 읽고 또 읽겠습니다. 이번 주를 계기로 여러분들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든 시기 잘 이겨내고 있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다음 시간 강의실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